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조금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박사 학생도 해봤고 이제 교수로 전환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가 학생들한테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조금 박사 학생으로서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얘기를 드려보면 박사생은 무엇이냐? 박사생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박사생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두 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주어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더나 이제 마스터 학생까지는 그래도 그냥 학생이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박사생 같은 경우는 학생 플러스 어떤 이제 프로페셔널 리서처로서 이제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되죠.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대부분 펀딩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프로페셔널 리서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프로와 이제 아마추어의 다른 점이라고 했을 때 프로는 돈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게 그게 단순하게 그냥 스칼러십이 아니라 스칼러십의 형태로 돼서 이제 튜이션을 안 내시지만 스타이픈을 별도로 받으시잖아요. 스타이픈을 별도로 받으신다는 의미 자체는 돈을 받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리서처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리서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 두 가지 부분, 이게 굉장히 어떨 때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역할 자체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역할 때문에 굉장히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학생이니까 클래스 들어가셔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F1 비자로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과목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9 credit hours를 이제 클래스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럼 세 과목이라는 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요하게 됩니다. 공부하시고 수업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쓰셔야 되죠. 그래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언더나 마스터 스튜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박사생 레벨의 학생들한테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마스터 스튜던트나 이제 언더 애들한테 가지고 있는 익스펙테이션이라고는 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텐던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보면 간혹 그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박사생이 어떻게 하면은 수업을 좀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편리성에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아프다 그러면 교수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교에 못 가겠다, 대신에 내가 온라인으로 조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이 사실은 되게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또 그런 요청이 오면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조인해서 들을 수 있게끔 다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마디로 이제 쏠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이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뭐 학교가 좀 집이랑 멀다던가 뭐 그렇다라면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하이브리드로 들어와서 가능해져서 온라인으로 만약에 내가 접속을 했다 그러면 클래스룸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겠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정말 웬만하면 정말 나는 꼭 100%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특히 박사생인 경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라긴 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어사인먼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국 학생들은 익스큐즈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고 뭐 아프다 아니면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익스텐션을 해달라 어사인먼에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박사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일단은 숙제가 뭐 매주 나가는 수업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자주 나가는 수업이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숙제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이널 페이퍼다 이런 것도 굉장히 숙제가 큰 숙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수들이 많이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나 조금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서 익스텐션을 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익스텐션 많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캔버스에다가 이제 어사인먼을 이제 서밋하게 돼 있는데, 그걸 막 듀데이 지났다고 해서 확 닫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요청을 해도 충분히 무방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거랑 그거를 받으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를 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이제 RA거나 TA로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스타이픈을 받으시죠. 스타이픈을 받으시면서 뭐 2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저도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TA를 할 때는 어차피 수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데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한데, RA 같은 경우는 또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빡빡하게 막 따져가지고 막 요구를 하는 교수가 있고, 어떤 교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의 편의를 많이 봐주면서 굉장히 좀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많이 해주는 이제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교수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이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본인의 편의를 많이 봐준다고 해서 교수가 되게 한마디로 교수를 물러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충 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고, 교수가 그만큼 플렉서블하게 맞춰서 해줄 때는 그만큼 내가 더 프로액티브하게 내가 먼저 그걸 그 자신의 책임감을 먼저 해야지, 그거를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수가 그만큼 널널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를 더 매니징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꾸로 가요. 교수가 빡빡하게 하면 열심히 하고, 교수가 좀 널널하게 하면은 대충 하고 이러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언제까지 해라 교수가 이렇게 듀를 줬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안 하고 뺑글뺑글 논 거죠. 놀다가 하루 이틀 전에 봤더니 어이구 이거는 하루 이틀 새에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교수한테 뭐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수가 굉장히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뻔히 알거든요, 교수들도. 이 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고 얼마나 어렵고 이제 얼마나 쉬울 일인지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 학생이 뭐 온갖 다른 변명을 갖다 붙여도 뻔히 다 압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시간은 좀 확실하게 지켜주는 게 정말 그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시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 일이 바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도 이 TA 일이나 RA 일은 정확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싶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잘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주는 거예요. 교수는 일주일 시간을 줬는데 나는 오늘 받아와가지고 오늘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교수가 쟤 너무 일을 잘하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해놓기 위해서 오늘 해놨어도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면 굳이 오늘 보내시지 말고 좀 며칠 있다가 한 5일차 되던 날이나 6일차 되던 날에 이렇게 좀 보내시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운영의 묘미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거를 잘 관계를 잘 지속하고 이제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일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일 같은데요. 이제 뭐 학교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거나 학생을 초대해가지고 무슨 뭐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무슨 학교에 무슨 웨비나라든 뭐 여러 가지 워크샵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서치에서 교수들 이제 뽑으려고 이제 잡톡 오시잖아요. 잡톡 오시면 거기 학생과의 만남 있잖아요. 거기에 간다든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귀찮다.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이런데 동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나중에 교수가 됐을 때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잡톡 같은 경우는 본인 잡톡 나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톡 와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몰라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PhD 스튜던트 컨소시엄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뭔가 그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리더십의 그거 역량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 나중에 그게 잡톡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CV에 쓰시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하시면 거기서 또 교수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들이 생기고, 교수들이 저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 정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마켓 나가실 때 이제 레퍼런스 콜 같은 거 받잖아요, 교수들이. 그럴 때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쓸 때도 한마디라도 더 쓸 게 생기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바탕으로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교수들 입장에서도 이 레코멘데이션 레터 써주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본인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서치를 교수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제가 영상 만든 거에서 누누이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같이 하면 거기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리서처와 코워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인지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너무 배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학생으로서 수업도 들어야지, 뭐 시험도 쳐야지, 그 다음에 뭐 발표도 해야지, 컨퍼런스도 다녀야지, 뭐 너무 할 일이 많아요. TA, RA 일도 해야 되지, 연구도 해야 되지, 논문도 준비해야 되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이걸 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를 매니징을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내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판단을 정말 하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냥 드랍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감당 못할 분들은 잡을 잘못 찾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hD 프로그램에 와서 이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관에 있어서 교수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면서 리서치 역량을 키우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잘 컨트롤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저는 이제 PhD 프로그램에서 학생으로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논문만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잡을 찾으시고 교수가 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내가 어떻게 매니징을 하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그거를 관리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다 못하고 막 PhD 뭐 프로그램 와가지고 막 1년차 막 이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 건강을 다 잃으면 내가 그 닥터 그거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일들, 이 많은 모든 압박들과 이 해야 되는 모든 많은 일들을 잘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잘 지켜낼 수 있고, 정말 그 고지를 향해서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런 거를 잘 만드시고 이행해 나가시는 그런 PhD 학생으로서의 그 4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요거를 배워야지 교수가 돼서 패닉에 안 빠집니다. 그 교수들이 교수 됐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에요. 교수가 되면 더 바쁘거든요. 더 바쁘고 더 할 일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이제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그 정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더 거기다가 애드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하시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